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북 최초의 코파일럿 플러스 PC죠. 갤럭시 북4 엣지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시 직전의 제품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현재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인 갤럭시북 4 엣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코파일럿이란 단어는 키보드에도 이렇게 따로 코파일럿 버튼이 있을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GPT 모델을 기반으로 무료로 서비스한다는 것이 장점이죠. 갤럭시북 4 엣지를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부르는데요.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서비스가 가능한 성능과 사양을 갖춘 PC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40탑스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갖춘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입니다. 현재 스냅드래곤 X 시리즈의 NPU가 45탑스를 지원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프로세서인데요. 갤럭시북 4 엣지에는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16GB의 DDR5 또는 LPDDR5 메모리와 최소 256GB의 SSD나 UFS 저장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갤럭시북 최초의 노트북이 바로 갤럭시북 4 엣지 모델인데요. 그럼 갤럭시북 4 엣지에서 이 엣지란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엣지 있는 디자인, 이런 말을 할 때 그 엣지란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엣지란 것이 가장자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엣지 AI라고 하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기기의 가장자리나 주변, 즉 로컬에서 AI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노트북 단말기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노트북 내에서 AI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에서 갤럭시북 4 엣지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생소했던 AI 관련 단어가 조금 정리가 되셨겠죠? 그렇다면 갤럭시북 4 엣지가 코파일럿 플러스 PC로서 보여줄 수 있는 4가지 AI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노트북으로 했던 모든 작업들을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리콜 기능입니다. 리콜 기능은 갤럭시북 4 엣지가 사용 중인 노트북 화면을 스냅샷으로 계속 찍어서 보관하는 일종의 사용 기록 보관소 같은 개념인데요. 스냅샷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AI가 분석하기 때문에 언제든 검색으로 과거 사용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리콜 기능입니다. 클릭해서 보면 날짜별, 시간별로 내 사용 기록을 타임라인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검색을 통해서 내 사용 기록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웹서핑 중에 봤었던 스마트폰 케이스가 다시 떠올라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케이스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파란색 케이스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 상태입니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검색창에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음성 자연어 검색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파란색 스마트폰 케이스 좀 찾아줘. 네, 결과가 바로 나오죠. 이게 제가 봤던 케이스입니다.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요. 그 당시에 봤었던 페이지가 그대로 캡처가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면 그때 봤던 사이트로도 바로 갈 수 있게끔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삼성닷컴 해당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콜 기능으로 돌아와서 보면 스냅샷마다 모든 사진과 텍스트를 AI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진만 따로 저장한다거나 텍스트를 복사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대해서 작성하던 문서가 있었는데요. 깜빡하고 저장을 안 했거든요. 그걸 한번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검색창에 코파일럿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메모장에 작성했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저장을 못했었는데 다행히 텍스트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다시 선택해서 복사할 수가 있네요. 이번에도 이 밑에 메모장 바로가기가 있죠. 누르면 메모장이 다시 열리니까요. 여기에다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글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리콜 기능의 설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리콜 기능 자체를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리콜 기능을 끄면 스냅샷을 자동으로 찍지 않게 설정되고요. 기능을 켜면 스냅샷 저장의 저장소를 얼마나 할당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5GB부터 150GB까지 원하는 용량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용량이 다 차면 과거 기록부터 지워지니까요. 용량을 크게 할당할수록 오래된 자료까지도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또 이미 찍힌 스냅샷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 24시간이나 7일 또 30일의 스냅샷을 삭제하거나 모든 스냅샷을 한 번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스냅샷을 지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리콜 앱 화면에서 직접 찾아서 지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앱을 사용할 때는 스냅샷을 찍지 않도록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엣지 브라우저를 선택하면 내가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장면은 스냅샷이 찍히지 않는 것이죠. 또 특정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해서 해당 주소에서는 스냅샷을 찍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리콜 기능은 100% 온디바이스 AI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스냅샷을 찍고 그 안에 텍스트나 사진을 인식하는 작업들을 노트북 자체 NPU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노트북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외부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노트북 사용자 본인 외에는 리콜 기능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문이나 암호 등으로 본인 인증 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추후 업데이트되는 리콜 기능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 크리에이터란 기능은 내가 대략 그린 그림을 AI가 제대로 된 이미지로 다시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가장 난감한 부분이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대로 AI가 만들어줄지 알 수 없다는 임의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내가 원하던 대로 단번에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는 드물겠죠. 코 크리에이터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대략 스케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그림판을 실행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코 크리에이터 버튼을 누르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 하늘에는 예쁜 구름이 떠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략 그림을 그려주면 AI가 텍스트와 제가 그린 그림을 기반으로 새롭게 그림을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늘을 채워주면요. 제가 그린 그림에 맞게 AI가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갤럭시 폭4 엣지는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바다를 또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 AI가 또 바다를 완성해주고 있죠. 여기에다 돛담배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하늘에는 구름도 몇 점 그려주겠습니다. 네, AI가 제법 멋지게 그림을 그려줬죠. 이 아래 보이는 독창성 부분을 좀 조절해서 AI 그림의 수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70이니까 8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그림이 좀 더 사실적이고 멋있어졌죠? 좀 더 올려볼까요? 요거 좋은데요? 제가 원하던 이미지에 가까워졌습니다. 한번 끝까지 올려볼게요. 네, 저는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독창성 부분은 AI가 개입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절해서 원하는 수준의 이미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변가 도로 위를 달리는 빨간색 스포츠카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미지가 완성이 됐죠. 다만 독창성 부분을 너무 높이면 원하는 것과 다른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성된 이미지의 스타일도 6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원하는 분위기로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 코 크리에이터도 하이브리드 AI로 작동합니다. 유저가 그린 그림을 AI가 발전시키는 과정은 노트북의 NPU를 활용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입력한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클라우드 AI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라이브 캡션은 100% 온디바이스 AI 방식으로 작동되는 자동 자막 기능입니다. 온라인 영상이든 아니면 직접 촬영한 영상이든 노트북에서 들리는 외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자막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인데요. 윈도우 키와 컨트롤 키 그리고 L 키를 동시에 누르면 라이브 캡션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력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발화자의 발음 상태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자막의 정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정에서 출력 언어를 변경할 수 있고요. 자막 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이브 캡션 기능은 로컬, 즉 디바이스에서만 처리되는 온디바이스 AI라는 안내도 확인할 수 있네요. 온디바이스 AI로만 작동하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PC 카메라에 여러 효과를 주는 윈도우즈 스튜디오 이펙트 기능입니다. 인물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인물 조명 효과와 인물을 제외한 주변부를 흐리게 해주는 블러 기능, 인물을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또 수채화로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화상회의처럼 노트북 카메라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편리한 AI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북 4 엣지에는 코파일럿 버튼이 따로 있는 만큼 필요한 순간에 바로 자연어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웹서핑을 하다가 처음 보는 공구를 발견해서 바로 코파일럿을 실행해서 물어봤거든요.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한 다음에 이 공구가 뭔지 물어봤는데요. 자세히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또 잘 모르는 꽃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역시 바로 대답을 잘 해주죠. 따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물어보기만 하면 코파일럿이 대신 답을 해주니까요.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 4 엣지에 있는 휴대폰과 연결 앱을 통해서 갤럭시 폰을 활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기능도 있었는데요. 폰과 노트북을 연결한 다음 비노트 연락처 검색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부에서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고요. 비노트한테 오늘 12시에 회의 있으니까 11시 30분까지 사무실로 오라고 문자해줘 라고 말하면 똑똑하게 문장을 잘 다듬어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갤럭시 북 4 엣지는 14인치와 16인치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16인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알루미늄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후면 스피커 부분에 굴곡이 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12.3mm의 얇은 두께와 1.5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갤럭시북도 마찬가지지만 마감이나 만듦새는 역시 불만이 없는 노트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HDMI 2.1 포트와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겸하는 USB 4.0 C타입 포트가 2개, 반대쪽에는 오디오 콤보 잭과 USB 3.2 A타입 포트,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는 완전 삽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조 스토리지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전송 속도도 초당 80MB를 넘기기 때문에 리더기로도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후면에는 바닥면을 향해 있는 쿼드 스피커를 볼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출력은 16인치 제품에서 들을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돌비 음장도 지원해서 소리 성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갤럭시북 4 엣지에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X1E 80100 프로세서와 LPDDR5X 16GB 온보드 램, 512GB의 eUFS 저장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장소 1TB 모델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X1E 84100 프로세서가 삼성에만 독점 공급돼서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와주는지 벤치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겠죠. 먼저 긱벤치 6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싱글은 2770점, 멀티는 14662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도 좋은 점수가 나와줬는데요. 연속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점수 하락 없이 비슷한 점수를 유지해줬습니다. 전원 연결 없이 배터리 전력만으로도 테스트해봤는데요. 결과는 싱글 2700점, 멀티는 13883점으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성능 하락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네벤치 2024 버전도 실행해봤는데요. 멀티는 957점, 싱글은 123점이 나와줬고요. 전원 연결 없이 배터리만으로 측정했을 때에도 멀티는 942점, 싱글은 119점으로 역시 성능 저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벤치 테스트 결과 싱글 코어 점수는 같은 ARM 계열 프로세서인 A4의 M2 시리즈와 비슷했고요. 멀티코어는 M3 프로와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기존 X86 윈도우 프로그램과의 호환 여부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삼성이 안내해주는 앱이나 웹사이트 호환 제약 목록을 더보기란에 링크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벤치 테스트 중에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팬 소음은 40dB 정도였는데요. 보통 저전력 노트북들이 40dB 중반 정도의 소음을 보여주니까요. 소음은 작은 편이었고요.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소음도 들리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소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네벤치 테스트를 하는 동안 키보드의 발열 상태를 보면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이는 곳이 키보드 상단 통풍구 쪽으로 43도 정도를 나타냈고요. 키보드는 중앙 부분이 30도 중후반으로 열감이 느껴지는 정도였고요. 키보드 양옆은 30도가량, 팜레스트와 터치패드는 20도 중후반의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갤럭시북 4 엣지에는 16대 10 비율의 WQXGA 플러스 해상도를 가진 16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DCI-P3 120%의 컬러 볼륨과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점은 빛 반사를 줄여주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with DX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밝은 곳에서도 빛 반사 거의 없이 온전한 아몰레드 화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4 엣지에는 61.8W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배터리가 100%에서 10%까지 90% 소모되는 동안 약 9시간의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약 10시간 정도의 사용 시간이 예상되는데요. 외부에서 사용하는데 배터리 타임이 걱정되지 않을 정도겠죠. 기본 구성품인 65W 접지형 충전기로는 30분 만에 40%까지 충전되는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사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막 출시된 갤럭시북 4 엣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좀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중고 노트북을 반납하면 일반 중고 노트북 매입 시세에 더해서 추가 보상 금액 혜택을 드리는 박보 보상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이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행사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산 비너트였습니다.